자, 이제 정책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의 부동산 문제 176쪽부터요. 180쪽까지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넘어가시고요. 182쪽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과정 이렇게 있죠. 요것도 그냥 개념 정도 보시면 돼요. 개념 정도. 개념은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 이게 키워드가 공적인 노력이죠. 공적인 노력. 정부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과정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택 정책까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에요. 자, 여기는 요거 하고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있어요. 요거 묶어서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 있고요. 주택 정책이 있는데 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에 걸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거는 이제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 주택 가격도 공시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걸쳐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교재는 요거를 감정평가 뒤쪽에 갖다 놨고요. 이 교재에서는 지금 정책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게 이제 중요도가 높아요. 이게 중요도가 높고요.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별표 1개 정도였었는데요. 작년에 여기서 무려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원래 뭐 3문제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봤자 뭐 토지 정책보다 약간 중요한 정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토지 정책까지 다 완료하지는 못할 거고요. 토지 정책의 상당 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대체로 이렇게 183쪽이 지금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죠. 요게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188쪽까지요. 그리고 188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요 내용이 이제 190쪽까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 해서 195쪽까지인가요? 4쪽까지인가요? 토지 정책이 195쪽 상단까지 있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고요. 자, 이제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정부는 시장에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개입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개입할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앞에서 시장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시장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뭐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원 배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각종 자원들이 많아요. 아까는 밀을 예를 들었지만 밀가루뿐만 아니라 철강, 무슨 철광석이나 뭐 철강 또는 나무, 목재죠. 원유, 이런 자원들이 다 어디에서 배분된다고요? 시장에서 배분된다고요. 그렇게 배분되도록 할 때 집중하세요. 집중. 그렇게 자원 배분이 될 때 사회주의 국가보다 자본주의 국가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놨을 때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등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등대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 이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얘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등대 불빛을 보는데 저놈이 돈을 안 낸 놈이에요. 저놈이 돈을 안 낸 놈이라고 해서 못 보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막아버리면은 돈 낸 놈도 못 보잖아요. 불빛을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불빛을 보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돈 안 내고 보는 거를 저놈이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은 필요 없다고 해놓고는 누군가가 등대를 만들어서 불빛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자기는 그 뒤에 꼽사리 끼워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대라는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등대는 충분히 생산이 안 된다고요. 등대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등대 만드는데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등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등대라는 재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시장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시장에게 자원 배분 기능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시장에게 자원 배분 기능을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원 배분은 누구한테 맡겨놓지만, 시장한테 맡겨놓지만 시장이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런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평성을 민간이 알아서 해결 못 합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요. 누구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덜 받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출시되면은 저나 다른 사람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은 돈 주고 사야 돼요. 민간에서는 돈 없다고 뭐 더 배려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현상은 지속하게 놔둬버리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나치게 커지면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양극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에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아까 보니까 상위 1%의 소득이 99%의 소득보다 많다라고 하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이 갖고 있는 소득이 나머지 99명의 소득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쪽수는 누가 더 많아요? 쪽수는 99명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힘으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완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도 지금 13월에 무슨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버리면 서민들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세금을 더 안 걷어요. 기업들은 계속 내부 이익을 내부 유보시키고 있어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현금은 엄청난 규모로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뭔가가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기 전에 기업들한테 먼저 걷어야죠. 그 명분이 뭔가 하면은 왜 기업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가 하면은 기업들한테 세금 걷어버리면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세금 지금 안 걷는데도 지금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고용 창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세금은 25%에서 20%로 깎아줬나? 이 MB 정부 때 20%에서 17%로 깎아줬나? 깎아준 이후로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세금을 먼저 지금 걷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는 돈을 10명이 1000만 원씩 나눠 갖고서 소비하는 거 하고요. 1억이라는 돈을 5,000명이 6천만 원을 6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을 한 사람이 갖고 있고 9천만 원을 한 사람 9명이 1,000만 원? 9명이 1,000만 원 하면 헷갈리니까 9,100만 원 100만 원을 9명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9,100만 원과 100만 원. 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보세요. 이럴 경우에 이 사회가 있고요. 10명이 골고루 갖고 있는 이런 사회가 있고 1명, 9명 이렇게 나누어 갖고 있는 사회가 있으면 어떤 사회가 전체 소비 지출이 클까요? 전체 소비 지출은 이 사회가 전체 소비 지출이 크겠죠.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내수가 안 되는 내수가 생산을 해도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게 골고루 나누어지면은 소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생산한 게 소비가 될 수 있어요. 생산한 게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생산해? 그럼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또 없잖아요. 고용이 안 되는 실직자들이 많으니까 소득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안 쓰니까 또 안 팔리는 거고, 안 팔리니까 더 생산을 못 하는 거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경제 기본 이론이에요. 경제 기본 이론. 네, 이미 케인지안이 1900 몇 년대요? 그 20년대 이미 20년대 30년대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는 게 전체 소비 성향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소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경제 이론이고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다수 이제 뭐 약간의 차이지만 그래도 어떤 정부를 뽑았습니까? 그런 친기업 정책의 정부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친기업 정책의 정책을 쓰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국민이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요. 방금 얘기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요. 이런 측면에서도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요. 이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이 시장 실패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서 시장 기능 얘기했잖아요. 시장 기능이 뭐였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잖아요.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등대 만드는 데는 자원이 투입 안 되고 있잖아요. 등대 만드는 데는 자원이 투입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시장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수정해야 된다고. 정부가 등대 생산을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자, 이 사회적 목표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 추상적인데 이 형평성, 이게 주로 형평성이라고 해요. 주로 이렇다면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는 경우에 따라 효율성일 수도 있어요. 주로 형평성이고 플러스 경우에 따라 뭐예요? 효율성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이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이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 임대료 보조를 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측면의 정책이에요? 이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 측면이고 효율성 측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고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적 기능. 됐습니까?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 기능. 자, 이렇게. 자, 이게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실패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일단 요거까지 정리를 하고요. 커다란 틀 측면에서 자,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개입해요? 그러면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 또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아니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또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이렇게 대답하든 이렇게 대칭적으로 대답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짝을 지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개입할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개입할래 하는 겁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은 무대라 그랬어요.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들도 등장하고 공급자들도 등장한다 그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개입하지는 않아도요. 심판 역할을 합니다. 개입하지는 않아도 심판 역할을 해요. 정부가. 그게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칙 쓰는 게 있는지 없는지 감시는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간섭은 하지 말고 누가 반칙할 수 있잖아요. 반칙하는 경우에는 반칙하지 못하게 이 규제하고 막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개입한대요. 지금 정부 개입 수단, 정부의 개입 수단.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심판보다 말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다 말고 여기 경기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선수로 뛰어드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수요자가 지지부진해. 수요자들이. 그럼 수요자들이 지지부진이면은 정부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또는 공급자들이 지지부진해요. 그럼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1960년대 말에 일본의 전쟁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뭐 지었어요? 포철 지었잖아요. 포철 지어서 국영기업이었잖아요. 그때 국가가 철강 생산한 거예요. 국가가. 남한에는 제철소가 없었어요. 북한에만 있었지. 북한에 함흥인가 흥남인가 거기에만 제철소가 있었지. 여기는 제철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은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수요하는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포항제철 세워가지고 정부가 생산해주는 거예요. 공급자가 된 거예요. 정부가. 이게 뭐예요? 직접 개입이 직접 선수로 뛰는 거죠. 또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개입이 직접. 그러니까 토지 수용 제도 있죠. 토지 강제 수용하잖아요. 또는 협의 매수하잖아요. 사는 거요. 누가 사는 거요? 정부가 사는 거요. 무슨 역할을 해요? 수요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그렇게 선수로 뛰면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그런데 간접 개입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보다 말고 간접 개입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간접 개입일까요? 선수로 뛰지는 않고 개입하는 방법. 편파 판정하는 거죠. 예, 경기로 치자면 수요자들한테 돈 보태주는 거예요. 돈 보태주는 거예요. 공적 자금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거. 또는 야, 너 집 사면은 세금 깎아줄게.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돈 보태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세금으로 걷어야 될 걸 세금으로 걷었다가 다시 주는 셈이거든요.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돈 보태주는 거. 이런 것이 무슨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돈 보태준다, 세금 깎아준다 해도요. 수요자들이 안 사면 그만해요. 안 사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또 공급자들이 지금 제대로 공급을 못해요. 보니까 기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후에 그 기술을 민간 기업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기술 지원. 이런 경우는 간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지는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개입은 뭐고요? 선수로 뛰는 거예요. 선수로. 수요 공급자로서. 근데 간접 개입은 선수로 뛰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간접 개입이에요. 자, 이거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과세, 세금 매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등등등.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 이런 거는 직접 개입. 여기 뭐 또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그 외에 각종 건축 규제라든가 각종 계획 규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토지 이용 규제에서는. 자, 그럼 다 됐어요. 중요한 거 끝났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그렇게 하면 돼요. 효율성 측면 개입, 형평성 측면 개입. 정치적, 경제적 기능 수행, 정치적 기능 수행. 됐죠? 어떻게 개입한다?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끝난 거예요. 자,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요. 이 셋 중에 어딘가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물론 이렇게 단순한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대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자, 그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주로 제공을 해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쪽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임대료 보조 이런 거 나오면 임대료 보조. 보조는 간접 개입이죠. 그러면 이쪽 둘 중에는 어디예요? 임대료 보조 누구한테 해요? 갖고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사람한테요? 이쪽이. 그렇잖아요.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들을 위한 거죠. 그런 거는 다 이쪽 측면의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어떤 정책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요. 시장 실패가. 시장 실패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 맨 위의 주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주제예요. 시장 개입과 관련된 주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시장 개입 필요성과 시장 개입 수단이 있죠. 시장 개입 필요성과 시장 개입 수단. 여기는 필요성에서는,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는 효율성 측면이냐, 형평성 측면이냐, 이렇게 나누어지죠.
왜 개입하느냐 할 때 이쪽은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기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 측면에 더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 실패를 보는 거예요. 시장 실패는 시장 실패의 시장 실패의 원인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장 실패의 원인은 다시 항목이 나누어져요, 이렇게. 이쪽에 내용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나무를 그릴 때 시장 개입과 관련된 거는 이쪽에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내용. 자,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 지금 여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가지가 없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 장가지를 하는 거 지금 소속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요거는 시장 개입 수단이고 요거는 시장 개입 필요성이고 이건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효율성 측면이 저쪽으로 가고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실패를 따로 더 해야 된다고요. 시장 실패는 그 뜻도 알아야 되고 원인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시장 실패 쪽이. 요거 채우면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관문.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내용의 관문.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할게요. 183쪽에 그 개설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죠. 괄호 1번의 정치적 기능에서는 사회적 목표가 키워드죠. 정치적 기능에서는 사회적 목표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기능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시장 자율 조절 기능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뜻은 뭐고요? 시장 실패란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말해요. 근데 반가로 이번에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도 시장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호황과 불황 반복하는 거. 이것도 넓게 보면은 시장 실패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 시장 실패 원인에 외부 효과가 있죠. 자, 이 외부 효과가 186쪽까지, 187쪽 상단까지 연결되죠. 그만큼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87쪽에 가면은 공공재가 있고요. 다음에 불안전 시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188쪽에 비대칭 정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 원인에는 일단 이렇게 틀을 잡아야 돼요. 왜, 공, 불, 비 이렇게. 왜는 외부 효과고요. 공은 공공재고요. 불은 불안전 시장이고요. 비는 비대칭 정보예요. 자, 어떤 이제 책의 내용들을 보실 때는 큰 틀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큰 타이틀을 보고서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형제급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형제급. 얘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고 얘는 내용이 많은 거고요. 그만큼 얘는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외부 효과는. 근데 얘는 그만큼 덜 나왔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시험에 등장한 순서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얘네들은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 배분이 어떻다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뭘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거를. 네? 뭐 그거는 거시적인 면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호황이 막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실업이 많거나 하면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고 지금 아까 제가 밀가루라는 자원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자원이 이용되면은 그게 효율적인 거고, 원하는데도 그쪽으로 자원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뭘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비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자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생산되는 상품이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면 비효율이에요. 밀가루가 가지고 잔치를 하는 잔치집에서 밀가루를 다 썼는데 국수는 남아 돌고 있고요. 잔치집에서 전 부친 거는 지금 모자라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밀가루를 제대로 썼어요, 못 썼어요? 밀가루를 제대로 못 쓴 거라고요. 효율적으로 못 쓴 거라고요. 너무 많이 생산돼도 안 되고요. 필요 없이 너무 많이 생산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지금 시골 고속도로 보면은 4차선 도로가, 국도가 뻥뻥 뚫렸는데 하루에 몇 대 안 지나가는 고속도로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별로 이용도 안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너무 과다 생산된 거예요. 과다 생산. 그렇게 4차선 국도를 놓지 않아도 될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원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됐다고요. 그쪽으로 투입될 돈을 빼가지고 지금 상습 정체 구간에 거기는 모자라고 있죠, 지금. 노선이 모자라는데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에요. 이쪽 걸 빼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게 지금 어떤 곳은 노선이 너무 많이 생산됐고요. 어디는 노선이 너무 적게 생산됐어요.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에 등대 생산을 맡겨놓으면 어때요? 시장에 등대 생산을 맡겨놓으면 적정한 양만큼 생산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비효율이라고요.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되면 그게 비효율이라고요. 근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이에요. 자원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효율인지 비효율인지 판단할 때 우리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되는지 적게 생산되는지 그걸로 판단한다고요. 근데 공공재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아까 이게 등대 예를 들어 등대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너무 적게 생산된다고요. 이쪽으로 자원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정부가 생산. 이런 경우는 불완전 시장.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려야만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은 불완전 시장 하면은 대표적인 게 독점하고 과점을 생각하세요. 독점과 과점. 얘네들은 특징이 뭘까요? 독점은 기업이 한 개밖에 없고요. 과점은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얘네들은 가격을 지 입맛에 맞게 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독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기업들, 소수기업들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입맞추기 하죠. 입맞추기 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담합이라고 해요, 담합.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한 건설업체한테 과징금 매겼잖아요. 담합회의가 입찰했잖아요. 담합회의가 입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세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원래 경쟁 입찰을 하면은 그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정부가 평균적으로 한 10억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업체들이 경쟁하게 되면 10억보다 낮게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막 심하면은 막 8억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A 사업에는 갑 기업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에서 8억 써낼게. 네가 혼자 9억 5천 써내라. 너 혼자. 아니지. 너무 비싸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8억보다 조금 더 넣게. 우리는 8억 써낼 테니까 너는 8억 1천 써내라. 네가 해라. 네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비싸게 하든가. 하여튼 약간의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네 수준에서 요 금액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B 사업에 가서는 을 기업한테 이번엔 네가 먹어라. 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좀 크게 해야 되겠죠. 8억 1천원 너무 적다. 그죠? 9억 이렇게. 9억에 맡아가지고 한 8억에 7억에 일을 끝내는 거죠. 2억 남기는 거죠. 그죠? 가능한 이 가까이 써내는 거죠. 먹는 사람이, 먹는 업체가. 다른 업체는 그 밑에 써내고. 그러니까 B 사업에 가서는 을 기업이 먹고 C 사업에 가서는 또 병 기업이 먹고 이렇게 담합하는 거예요. 담합. 가격을 어떻게 해요? 담합을 하면은 가격을 높인다고요. 가격을. 기업들은 금액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입니다. 독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가격을 높이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비대칭 정보 하면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 이렇게도 얘기해요. 불완전 정보. 자, 이런 불완전 정보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도덕적 해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은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이 안 나온 거죠.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거꾸로 선택하는 걸 말해요. 거꾸로 선택. 예를 들어서 제 자동차 있거든요. 제 자동차가 만 14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만 14년 7개월째요. 키로수는 이제 29만 7천이 다 가요. 오늘 타고 집에 가면 이제 29만 7천이에요. 근데 타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지지난주에 컴파운드로 다 닦아가지고 묵은 때를 다 뺏겨가지고 지금 반짝반짝 빛나요. 외관도. 진짜 컴파운드로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얀 차가. 타는데도 지장 없고 바깥도 멀쩡해요. 자, 이런 차 제가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와서 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에 내놓으면은 50만 원에 살라고 할까요? 만 14년 7개월에 그 다음에 29만 7천 50만 원에 살라 할까요? 근데 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100만 원을 줘도 팔 생각 없어요. 이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차, 이 정도의 외관을 갖고 있는 차를 어디 가서 200만 원 주고도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차를 바꿀 생각이 있어요. 자, 요 차를 시장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아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차는 다른 차가 있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외관은 괜찮아요. 근데 사고 한두 번 났어요. 수시로 퍼져요. 시동 꺼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차는 아는 사람한테 주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겠죠. 예.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차는 시장에 안 내놓고 나쁜 차만 내놓는다고요. 시장에 나오는 거는 안 좋은 놈만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놈만. 그러면은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안 좋은 물건이다. 예, 안 좋은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 중고차 시장이 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예, 중고차 시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상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런 현상 모두 다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자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유통된다거나, 이거는요 사실 어떤 측면도 있는지 아십니까? 2년 전에 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있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생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생선 안 먹죠. 왜 안 먹습니까? 방사능에 오염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아요? 정말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모르니까 멀쩡한 것도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은 거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어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소득이 다 줄어가지고.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 잡으러 갈 수가 없지. 조업을 못하지.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정보가 불안전하고 비대칭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게 검사를 해야지. 이거 검사해서 시장에는 안전한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안전한 것만 나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야 되죠. 좀 더 완전하게. 그러면은 잘 팔리고 하면은 더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생선 많이 먹고 사람들 과소 생산되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돼요. 독과점 규제. 담합하지 못하게. 이때도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외부 효과의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조금만 쉬고 달리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안 지우셔도 되고요. 조금만 쉬겠습니다.